어리석었던 건 인정해. 하지만 그건 범죄였어. 난 유혹한 적 없어. 제발 날 좀 믿어줘. 카페 안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따스했지만 구석 테이블의 공기만큼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미정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미정에게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0해 넘게 자매처럼 지내온 친구 앞에서 절규하듯 터져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질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며 친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까지. 그날 저는 남편도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제 마음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지붕 아래서 명절을 함께 보내고 집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믿으셨을까요? 울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구를,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린 남편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뢰와 배신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몇 달 전 서진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정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윤태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한서진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함께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남편이 지금 이 순간 차가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태강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법정 공기 속에서 서진은 뒤돌아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장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선 서진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52년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산산조각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훨씬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년 전 봄, 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미정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던 미정이 앞자리에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우정을 키워갔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미정이 이사 온 날의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든 이삿짐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 미정아, 너 여기 사는 거야? 미정도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언니, 이렇게 넓은 서울에서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될 줄이야. 그날 저녁 서진은 갓 지은 따뜻한 떡을 들고 미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밤늦도록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20해가 흘렀습니다. 두 가족은 정말 친척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추석과 설날이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아이들 생일 파티도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서진의 남편 태강과 미정의 남편 승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주말마다 네 사람이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진과 미정 사이에는 남다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키우는 갈색 푸들 초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미정이 급한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서진의 집 초인종을 누른 미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부산 가야 하는데 초코 좀 부탁할 수 있을까? 펜션에는 애완동물이 못 들어가서. 서진은 문을 열자마자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말고 다녀와. 초코는 내가 돌볼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출장을 갈 때면 서진이 초코를 돌봐주고 서진이 친정에 갈 때면 미정이 베란다 화분들에 물을 주러 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미정이 서진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초코를 어떻게 키웠을지 몰라. 서진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로. 우리가 남이야? 그들에게 이것은 가족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서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작은 균열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태강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작은 갈등들이 물밑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루 종일 문구점에서 일하고 돌아온 서진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태강이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는 아직 개지지 않은 채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어깨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2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TV나 보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태강은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또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쉬면 안 되나? 태강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건설사 간부로서 바깥일이 얼마나 힘든지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말다툼이 반복될 때마다 서진에게는 하나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너무 답답해. 우리 남편이 또? 전화기 너머 미정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아내로서 서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남자들은 다 그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미정의 위로는 서진에게 단비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흘린 이 하소연들이 나중에 자신을 향해 날아올 화살이 될 줄은 말입니다. 특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 밤 서진과 태강 사이에는 평소보다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의견 차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나만 고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태강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시작하네. 그럼 당신이 돈 벌어와. 내가 집안일 할게. 말이 안 통해. 정말 답답해. 서진은 화가 나서 침실을 박차고 나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서진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미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다.
서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서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미정의 숨소리만이 서진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마음 정리 좀 하고. 그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미정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다음 날 운명의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한복판의 레스토랑에는 직장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고 대화는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미정 씨 아니세요? 미정이 고개를 돌리자 서진의 남편 태강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태강 뒤로는 그의 회사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회식 자리를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태강 오빠. 반갑네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으면서 태강의 회사 동료들과 미정의 동료들이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그룹은 하나의 큰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강이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던데.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서진의 절규하는 듯한 전화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와인의 알코올이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미정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태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아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제가 좀 부족한가 보네요. 집에서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평소 서진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태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부르는 소리, 작별 인사, 그리고 점점 조용해지는 테이블. 결국 테이블에는 미정과 태강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강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다정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세요? 택시 잡기 힘들 텐데. 정말로 그날 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말 저녁이었고 밖에는 가을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태강의 제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제 차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어차피 같은 동네잖아요. 실제로도 두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비를 맞고 택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해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강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미정 씨, 솔직히 서진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술이 조금 취한 태강의 목소리에는 평소 서진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목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친구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빠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혼자서 문구점도 운영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러나 태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반대했는데.
차는 미정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불빛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 태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 순간 미정은 태강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고 태강이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미정의 입에서 작은 한숨과 함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미정은 태강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정은 단순히 고민 상담을 해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서진이 나중에 차가운 법정에서 듣게 된 증언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정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드러난 진실은 서진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미정의 집 거실은 따스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부드러운 쿠션들이 놓여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미정이 아끼는 향초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강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미정은 친구의 남편으로서 그를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태강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 갔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평소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서진이는 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정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쪽은 20해의 친구였고 다른 한쪽은 그 친구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오빠, 그래도 언니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강이 미정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 씨는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이해해주고. 미정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강하게 거절하면 서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술에 취한 태강은 결국 미정의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거실에는 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도 피곤했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미정이 깼을 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증인석의 마이크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깼을 때 태강 씨가 제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정의 증언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태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깬 태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네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진이랑 싸우는데 당신과 이렇게 되면 어떤 복수가 될까 싶었거든요. 태강의 이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상황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죠? 미정이 울먹였지만 태강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서진이는 절대 모르게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란 없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미정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고 서진과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극심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비밀로 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들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태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합니다. 이 일로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태강 자신이 실수를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만약 정말 합의였다면 굳이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미정은 이 문자를 받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강이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를 무마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일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다른 주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정 씨네 집에서 태강 씨 차를 봤다던데? 또 다른 주민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이 소문의 물결이 서진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태강은 평상시처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며칠 전에 미정이네 집에 간 적 있어요? 태강은 리모컨을 든 손을 멈추지도 않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제가 거기에 가요? 동네 사람들이 헛소문 내는 거 아니에요? 태강의 부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남편을 그리고 20해를 함께한 친구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결국 미정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정아, 너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랑 만난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미정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서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그날 밤에 미정이 그날 밤의 일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을 때 서진의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깼는데 태강 오빠가 제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른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언니, 정말 미안해.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이. 미정의 사과는 서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르게? 남의 남편을 집에 들여놓고 모르게? 서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해의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미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게 왜 밤늦게 남자를 집에 들였대? 원래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야? 불쌍한 건 서진 씨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서진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왜 자신이 수치심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서진은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젊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을 고소하겠어요. 서진은 미정을 상간녀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0회의 우정이 법정 공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오지우 변호사는 서진의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8배 젊은 변호사였지만 이런 사건들을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우는 서진 맞은편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증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건을 조사해 나가면서 지우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증거들이 서진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강의 문자 메시지, 동네 사람들의 목격담, 그리고 무엇보다 태강 자신이 실수를 인정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몇 주 후 지우는 서진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한데요. 지우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오히려 미정 씨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분의 문자 메시지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그냥 예의상 보낸 거예요. 사모님, 법적으로 보면. 하지만 서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진의 명예훼손 고소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오히려 미정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우가 전화로 그 결과를 알렸을 때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미정 씨 측에서 남편분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사강간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미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남편분의 문자와 발언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해자의 가족이 되어버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 남편이 정말. 서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와 정황상. 사모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아니면 세상이 틀렸을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물 밑의 소용돌이처럼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미정 측에서 태강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재판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검찰은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날 밤의 상황 재구성이었습니다. 검사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피고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평소 부인과의 갈등을 알고 있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태강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태강이 미정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글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합니다. 이 일로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검사가 그 문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문자는 피고 자신이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합의였다면 굳이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태강이 아침에 한 발언이었습니다. 미정의 증언에 따르면 태강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네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진이랑 싸우는데 당신과 이렇게 되면 어떤 복수가 될까 싶었거든요. 이 발언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을 때 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미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검사는 법정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부인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집 비밀번호 공유의 배경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강 측에서는 이것이 이미 특별한 관계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인은 20해 넘게 가족같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반려견 돌봄이라는 명확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를 불순한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법정에서 미정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깼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태강은 피고인석에서 끝까지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미정 씨가 계속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태강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받았다면 왜 사과 문자를 보냈는지, 왜 실수라고 표현했는지, 왜 복수라는 말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편의 모습과 법정에서 드러나는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방심은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심을 죄로 바꾸는 손이 있었습니다. 미정의 방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태강은 그 순수한 신뢰를 계획적으로 악용했습니다. 드디어 선고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에는 취재진들과 관련자들이 숨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판사의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서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 윤태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서진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이 범죄자로 판결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태강의 재상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취중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평소 부인과의 갈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피고가 보낸 사과 문자와 복수라고 표현한 발언은 피고 스스로 범죄를 자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부인의 오랜 신뢰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무겁습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태강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미정이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미정의 볼을 타고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미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태강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정도 이 일로 큰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정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며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법이 옳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서진은 여전히 동네 문구점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따스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서진을 의심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끔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몰랐을까? 아내가 어떻게 그런 걸 모르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서진의 귀에 들렸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구점에 출근한 서진은 유리창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못 잡는 여자가 장사나 하고 있네. 익명의 험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로 온몸이 떨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차분하게 떼어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것은 정말 순수한 신뢰에서 나온 일이었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20해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이에서 반려견을 돌봐주기 위한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이 미정에게 했던 하소연들도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하소연들이 태강에게 전달되어 왜곡되고 미정을 노리는 빌미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강의 문자 메시지와 800의 상황, 그리고 그가 한 복수라는 발언들이 모두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복선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문구점 안으로 들어온 서진은 계산대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과는 아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에는 아직 너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제 미정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서진은 잠시 밖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머니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의 입에서 조용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서, 그리고 그 남편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난다. 내 안에서. 이제 서진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범죄자가 되었고 친구와의 우정도 깨졌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서진은 벤치에서 일어나 문구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셔터를 내리며 서진은 새로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했지만 서진은 이제 진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그것도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